안녕하세요. 18.5도입니다. 히어로는 아닙니다만 오늘은 인하의 초능력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초능력자들의 능력이 발현되는 모습 중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거는 인하의 초능력 같습니다. 아역 배우가 워낙 귀엽기도 하지만 살짝 파랗게 변하는 인하의 눈동자를 표현하는 그 연출 방식이나 음악이 참 좋습니다. 초능력 중에 사람들이 가장 갖고 싶어하는 초능력은 아마도 투명인간 그 초능력일 텐데 그런 초능력은 귀준의 가족에는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런 초능력은 사용을 하지 않았네라고 하는 그런 생각도 했었는데요. 인하가 자신을 얘기할 때 종종 투명인간이니까 라는 말을 합니다. 생각을 해보면 인하의 초능력은 다른 가족들의 초능력과 조금 다릅니다. 상황이요. 다른 가족들은 모두 초능력을 잃어버렸죠. 인하는 잃어버린 게 아닙니다. 숨기고 있습니다. 가리려고 애쓰는 겁니다. 다른 가족들이 초능력을 찾으려고 애쓰는 것과는 다르죠. 귀주 가족의 초능력은 현대인이 갖고 있는 질병과 연관이 있어서 잃어버리게 됐습니다. 인하의 초능력은 잃어버리는 게 아니라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고통스럽고 힘들어서 그런 것 같죠? 왜 그럴까요? 누군가의 진심을 안다는 건 정말 즐거운 능력일까? 아무래도 사람은 적당하게 자기 가면을 다 쓰고 살아갑니다. 진짜 자기 모습이나 생각은 일단 유보하죠. 그게 전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예우이기도 하죠. 오해와 편견을 가질 수 있지만 그거를 바로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상황과 입장을 내가 잘 모르기 때문이죠. 그걸 알아가면서 내 생각이나 입장이 수정이 되고 다듬어집니다. 그래서 생각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유보하는 거죠. 생각이 할 수는 있는 겁니다만 그건 그냥 원석일 뿐이죠. 그걸 최종적으로 드러내고 담아내고 표현하는 건 조심스럽고 다른 일입니다. 절제되고 정제되고 용기 있는 결정을 한 후에 말을 하고 행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알게 된다는 건 정제되지 않은 그 일방적인 생각을 맨 상태로 필터링 과정 없이 강제로 수용한다는 의미입니다. 잔인한 폭력 같죠. 그러니 다혜의 마음을 읽었을 때 이 아이가 결국 열쇠군이라는 말을 인하가 그냥 들어야 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할 수야 있지만 그걸 인하가 알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다혜가 인하를 모르는 거니까요. 상대 역시도 인하의 마음을 알아야 하는 게 필요합니다. 인하의 마음을 알고 이해하고 다듬고 돌아보면서 상대의 마음 역시도 발전하고 정리가 되는 거죠. 그게 진짜죠. 그게 같이 살아가는 거고 소통하는 거죠. 그게 또 가족인 거잖아요. 그런데 인하의 초능력은 오직 그 사람의 원초적이고 1차적인 감정을 자기 의견 없이 수용해야 하는 그런 초능력입니다. 이건 초능력이라는 축복일까요? 비극일까요? 감정이나 생각은 계속 바뀌게 되고 또 맞춰주면서 성장하는 건데 그 과정이 생략돼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인하는 늘 일방적인 감정을 전달받아야 합니다. 그건 폭력과도 같은 거죠. 엄마가 죽던 날 인하는 엄마의 마음을 읽었습니다. 그 마음이 어떤 건지는 차츰 드러나겠지만 인하의 엄마가 무척 외로웠던 걸로 보이죠. 초능력자들 사이에서 아무 능력 없이 살아간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 엄마가 어떤 마음이었다라는 거 하는 걸 그걸 알 수 있는 대목이 있죠. 다혜에게 인하가 계속해서 도망가라고 했던 말입니다. 도망가고 싶었던 엄마의 마음을 인하는 읽고 있었던 거죠. 인하의 엄마도 초능력이 없었고 이제 새로운 엄마가 될지도 모르는 다혜도 초능력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인하가 계속해서 도망가라고 했던 건 엄마에게 들었던 엄마의 마음이었을 겁니다. 자신이 배제된 그 날것의 마음을, 상대방의 마음을 고스란히 읽어야 합니다. 인하가 워낙 어리기도 했지만 엄마는 인하의 마음을 알지를 못했죠. 그냥 차 안에서 눈물을 흘리는 엄마의 일방적이었던 감정만 우리 인하가 받아야 했습니다. 투명인간이라고 하는 초능력은 정말 상상 속에만 있는 그런 초능력이죠. 그 능력은 그런데 비극입니다. 좋아 보이지만요. 아무도 나를 안 본다는 건 아무도 나를 의식하지 않는다는 거고 아무도 나를 의식하지 않는다는 건 어떤 위험이나 위기에서도 전혀 고려의 대상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슬픔이든 아픔이든 고통이든 존재감이 없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어쩌면 진짜 투명인간은 내 주변에 이 세상에 많은지도 모릅니다. 투명인간이라 죽든지 말든지 아무도 신경을 쓰지 않기 때문입니다. 투명인간이니까요. 엄청 많은 투명인간들이 죽었는지도 모릅니다. 많은 투명인간들이 아파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관심도 없고요. 누구도 상대해주지 않고 누구도 인식해주지 않으니 그러다가 어디 갑작스런 차에 치워 죽어도 아무도 모릅니다. 그건 초능력이 아니죠. 비극입니다.
더불어 살고 가족이라고 하는 건 그래서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죠. 스스로를 투명 인간이라고 이나가 얘기했던 것도 그런 맥락과 비슷합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안다는 건 이나에게 가해지는 존중감 없는 일방적인 편견이고 선입견이고 폭력이 될 수 있습니다. 강제로 투명 인간이 되는 거죠. 더구나 상대는 이나의 능력을 모르니까 이나의 고통은 누구도 아는 고통이 아닙니다. 투명 인간이라는 말을 그래서 이나가 했던 걸로 보입니다. 이나의 초능력은 다른 가족이 잃어버린 초능력과 다릅니다. 다른 사람들은 잃어버린 초능력이지만 이나의 초능력은 이나 스스로 거부하는 초능력입니다. 초능력을 쓸 때 고립이 되고 초능력을 쓸 때 고통스럽기 때문이죠. 이 드라마에서의 초능력은 현대인의 질병, 현대인의 상황과 인과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현대사회에서 다양한 메신저나 SNS는 사실 이나의 초능력과도 비슷하죠. 일방적이고 상대의 마음이나 존중감이 없는 일방적인 폭력입니다. 걸러지지 않는 날 것 그대로죠. 서로 소통하고 알아가는 과정은 거추장스럽기만 하죠. 자신의 목적에 따라서, 자신의 목적과 필요에 따라서 토해내면, 배설해버리면 그만입니다. 그걸 투명인간처럼 혼자 감내하는 것도 이나처럼 우리 시대는 모두 당사자의 몫이 되어버렸죠. 그래서 이나가 자신의 초능력을 차단하기 위해 스마트폰에 집착하는 건 역설적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히어로는 아닙니다만 지금까지 18.5도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